Can you hear my heartbeat이라고 해놨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그 옛날에 가요 중에 Can you feel my heartbeat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 2PM 노래. 네. 그 아이돌 같은 외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그 노래 같은 경우에는 당신 나의 심장 소리가 잘 들리냐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시기, 지금 특히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심장 소리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습관을 들여야지 여러분들의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예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추운 날씨에는 여러분들의 심장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보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처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몸은요, 심장과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래서 심장과 혈관에 나오는 질환을 심혈관 질환으로 일컫고, 심혈관 질환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무수한 질병의 명명들을 지칭하는 질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심혈관 질환이란 심장과 혈관을 따로 구분해서들 많이 보시기도 해요. 그래서 심혈관에서 심은 심장을 뜻하고 혈관은 혈관을 뜻해서 심장과 혈관을 따로 구분해서 볼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립해드리고 싶은 하나의 어떠한 그 정보는 뭐냐면 사실은요 심장도 혈관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심장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혈관이에요. 그리고 그 심장을 통해서 관상동맥을 타고 우리 몸의 여러분들의 머리끝과 발끝, 말초 부위의 혈관까지 여러분들의 도로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첫 시장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심장인데 이 심장이 가장 큰 혈관이다. 그리고 이 심장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연결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즉 일컫는 말초혈관까지를 통틀어서 심혈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위에 병명이 생기게 되면 심혈관 질환이라고 지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심장도 혈관이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우리 몸에 이 혈관이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저는 춘천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춘천에서 저쪽에 대전에 있는 분이 저한테 미팅을 요청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상미 대님이 저한테 미팅을 요청했어요. 그럼 저는 춘천서부터 대전까지 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춘천서부터 대전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요? 뭐가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바로 길이죠. 여러분들은 춘천에서 대전까지 연결되어 있는 길을 타고 여러분들의 자가용을 타고 움직여서 이 길을 따라서 대전까지 아마 도착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길이 없다. 여러분들은 미팅을 하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도달지까지, 도달 목표지까지 가야 되는데 이 길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소통이 안 되겠죠. 이것을 우리 몸으로 가져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우리나라의 그림을 여러분들의 몸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춘천을 위라고 생각하시고요. 대전을 대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위와 대장은 혈관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영양분도 가고 대사 찌꺼기들이 대사 배출되어야 되는 이런 대사 능력이 다 이 혈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만약 이 혈관이 없다. 그럼 그것은 우리가 사는 곳에 도로가 없다라는 의미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일을 해야 하죠. 미팅을 하고 또 도달돼야 될 게 도달되고 서로가 소통이 되고 만나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혈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첫 번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는요, 우리 혈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몸속의 도로는요, 이 혈관 속에는 혈액이 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이동하는데요. 그 혈액, 즉 피 안에는 모든 것들이 녹아 있습니다. 무엇들이 녹아 있냐면요. 크게 말씀드리면 영양소, 그리고 산소, 그리고 독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섭취한 영양분들이 자대사되고 남은 대사 찌꺼기 등등. 그러니까 좋은 것들과 나쁜 성분들이 피 안에 녹아서 이 혈관을 타고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올바른 대사를 통해서 새롭고 좋은 효소들이 움직여주고
찌꺼기들은 다시 우리 몸을 통해서 배출되는 이런 것들이 다 혈관을 통해서, 혈관 안에 피를 통해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혈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나이가 들죠. 나이가 드는 것을 노화, 경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방금 갓 태어난 신생아처럼 뽀송뽀송한 피부와 장기와 텐션감을 평생도록 유지한다면 그야말로 900살까지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점점 노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우리 몸속의 도로인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혈관도 나이가 들면서 노화의 과정을 지나치게 돼요. 이 그림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위에 있는 그림은요, 아주 땡땡하게 딱 일자로 잘 돼 있죠. 이게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의 혈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혈관은 밑에 있는 것처럼 쭉쭉 처지고 늘어난 아주 볼품없는 혈관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쩔 수 없는 이 혈관의 노화는 누구나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혈관의 노후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정의 정원을 꾸릴 때 고무 호스를 통해서 이제 물을 뿌리게 됐죠. 근데 이 고무 호스도 어느 정도의 텐션감을 유지하고 있어야지 물이 수압도 잘 맞고 물이 딱딱딱딱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 고무 호스가 완전히 축 늘어진 거예요. 그야말로 탄력도 없고 텐션도 없어지면 우리가 물을 원하는 곳에 그리고 이 수압을 모두 다 견뎌낼 수가 없는 고무 호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혈관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노화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노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혈관이 탄력도 잃고 텐션도 떨어지는 이 혈관의 경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몸에서 질병들이 야기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혈관은 경화되죠. 그러니까 노화가 되는 이 혈관에는요. 약한 혈관이라고 이를 일컬을 수 있는데 이 약한 혈관에 이제 무슨 일이 진행되냐면 아까 전에 제가 혈관에는 혈액에 즉 우리가 말하는 피에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 염증, 혈전 등 이런 것들이 같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느슨하고 경화된 혈관 안에는요. 이렇게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염증, 혈전 등 같은 두껍고 찐득찐득한 성분들이 다닥다닥 붙게 됩니다. 켜켜이 쌓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요. 가장 왼쪽에 여러분들이 좀 왼쪽의 그림은요. 굉장히 깨끗한 혈관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염증, 혈전 등등 나쁜 물질들이 켜켜이 혈관 내벽에 쌓이게 돼요. 그러다가 또 다시 저쪽에서 오는 나쁜 물질들이 또 켜켜이 쌓인 곳에 두 겹의 층으로 쌓이게 되고요. 이렇게 쌓이다 보면 마지막 그림처럼 여러분들 혈관에 불필요하고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많은 독소들이 쌓여서 결국 혈관이 막히게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몸속에서 혈관이 어떤 진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된다면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속의 혈관을 도로라고 보면 이 도로가 꽉 막히게 된 상황인 거예요. 도로가 딱 막히게 되면요. 모든 소통이 정지가 되죠. 그럼 이제부터 우리 몸에서는 질병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한 혈관 건강은요. 여러분들을 질병으로부터 예방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질병이 만들어지는 시작점은 어느 곳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여러분들의 약한 곳. 예를 들어 저는 위가 좀 약해요. 그럼 위혈관이 가장 먼저 문제를 일으키고 위에 문제가 나게 되고요. 어떤 분들은 대장이 좀 약합니다. 그럼 대장으로 가는 혈관에서 그러한 막힘 현상이 생겨서 대장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혈관 관리를 하는 것, 여러분들의 올바른 혈관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한민국 사망원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9년 대한민국 사망원인 통계 자료인데요. 2020년 9월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2019년을 토대로 2020년에 발표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망원인 1순위는 바로 암입니다. 그리고 2순위가 심장질환이고요. 3순위가 폐렴입니다. 그리고 4순위가 뇌혈관 질환이고 5순위가 자살이고요. 6순위가 바로 당뇨병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의 심혈관 질환을 다루니까요. 대한민국 사망원이 6위 안에요. 무려 심장질환이 2개나 들어가 있어요. 2위와 4위를. 근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심장 질환이 2018년 자료에 비해 무려 한 단계가 더 업그레이드 됐고요. 폐렴의 경우는 지금 우리의 감염성 질환인 코비드19를 통해서 6단계 가 오르게 됐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아마 폐렴은 조금 순위가 조정될 수 있지만 혈관 질환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순위가 업그레이드되면서 상향을 뛸 거라고 유추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혈관 질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이렇게 정말 그 이름 자체가 심장 혈관 질환만 혈관성 질환의 일환이냐라고 보시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암, 그리고 폐렴, 당뇨도 모두 혈관성 질환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오늘은 제가 혈관 질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혈관에 포커스를 맞춰서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그러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질병을 하나하나씩 좀 보면서 이게 무슨 과연 혈관 질환과 관계가 정말로 있는 거야? 라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관이 약하면 치매가 걸린다라는 얘기가 요즘 아침 방송에 굉장히 많이 시사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10명 중 3명이 혈관성 치매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치매라는 건 우리가 옛것을 계속해서 되새이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게 뇌, 혈관에 자극이 되면 혈관성 치매를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설명을 해드리자면 뇌혈관이 약하면요. 뇌로 공급되는 혈액이 공급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혈액의 공급을 통해서 뇌는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가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이러한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새로운 정보들을 뇌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의 것만 되새기게 되는 현상을 우리 몸에서 통증으로 유발시키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치매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해서 우리의 뇌혈관이 약해서 뇌로 공급되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에 새로운 공급이 정보가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의 것만 되새기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혈관성 치매입니다. 자, 그럼 혈관성 치매가 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셨죠? 자, 다음은요, 동맥경화입니다. 이 동맥경화는 큰 혈관에 취약한 질병인데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 드리면 혈관이 좁아지는 병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왜 좁아질까요? 혈관을 좁아지게 하는 주 성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지방에 대한 성분이 있고 혈전에 대한 성분이 있는데요. 지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정도가 될 것 같고요. 혈전은 혈관이 약한 부위와 상처 부위에 딱딱딱딱 붙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냐면 먼저 여러분들의 경화된 혈관을 통해서 이 혈전들이 가장 여러분들의 약한 부위에 붙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약간 찐득찐득한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붙은 1차적으로 붙은 층에 여러분들 지방,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저쪽에서 오면서 이 혈전이 붙은 부위에 그대로 달라붙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혈관이 좁아지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동맥경화, 즉 우리의 혈관이 늙어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동맥경화의 원인을 보시면요. 첫 번째는요. 고혈압이고요. 2위는 당뇨, 3위 고지혈증, 4위 흡연, 그리고 5위 비만, 6위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1위부터 6위에 대한 질병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의 올바른 영양 공급 그리고 여러분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서 충분히 동맥경화로부터 여러분들의 건강을 예방하실 수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 다음은 고혈압이에요. 우리나라에 1,100만 명 정도가 고혈압을 현재 갖고 있다고 추정되고요. 그중에 800만 명은 이미 고혈압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면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근데 무서운 건요. 이 고혈압은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고혈압은요, 굉장히 혈관벽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줘요. 뭐냐면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고무가 뺑뺑하게 아주 혈관의 어떤 그 탄력이 수축으로 아주 꽉 응축돼 있다고 보면 돼요. 어느 정도 수축 이완, 그러니까 늘어났다 줄어났다, 이거를 텐션감이라고 하는데 혈관은 이런 텐션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끊임없이 텐션감, 그러니까 수축감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혈관벽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오겠죠. 그러게 되다 보면 혈관벽이 약해지고요. 이런 혈관벽에는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은 140 그리고 90에 초과하면 고혈압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1,100만 명이 고혈압을 이미 갖고 있는 상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고혈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꽤 높을 수 있겠구나. 왜냐면요. 고혈압은 여러분들의 식습관에서 굉장히 많이 유추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의 이런 혈압을 20% 정도만 낮춰도요.
뇌졸중으로부터 약 40%, 그리고 심근경색은 24% 정도를 감소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혈압을 잘 관리하고 고혈압에 걸리지 않게끔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다음은 당뇨입니다. 당뇨가 혈관성 질환과 관계가 있어? 라고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당뇨 자체는 혈관성 질환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요. 이 당뇨라는 질병이 우리의 혈관을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할 수 있는 합병증을 만드는데 큰 요인이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특히 당뇨의 경우는요, 작은 혈관에 굉장히 취약해요. 대한민국 인구 중에요, 당뇨를 앓고 있거나 당뇨 전 단계로 가고 있는 사람이 약 1,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뇨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적인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병이기도 하고요. 혈관에 직접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정말로 무서운 질병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합병증을 빠르게 오게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당뇨의 병이 무섭다라고 하는 건데요. 당뇨 때문에 혈관이 망가지면요, 각각 장기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원인이 되고요. 이를 연결시켜주는 우리의 혈관이 당뇨의 어떤 성분들과 인자를 통해서 망가지게 되는 거죠. 이러면 우리의 혈관은 우리 몸의 장기에 필요하게 하는 도달되는 요소들을 각각 도달시켜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게 되면 각각의 장기에 오류가 걸리게 되고, 그러면 장기가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건데요. 당뇨의 진행도를 보시면요, 첫 번째는 이제 대사증후군에서 시작됩니다. 대사증후군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섭취한 많은 것들의 영양소나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는 대사들이 올바르게 안 된다는 것, 좀 부족하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이 부분은 운동 비만, 운동 부족, 그리고 복부 비만, 그리고 혈압이 상승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몸에서 중성지방이 많이 생성되는 것,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HDL이 저하되는 것, 그리고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을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운동과 여러분들의 식습관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이제 내당능 장애라는 게 생깁니다. 이때부터는요, 식후에 혈당 상승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이제 당뇨병을 진단받게 됩니다. 당뇨병을 진단받으셨을 때는요, 아마 여러분들의 공복 혈당이 조금씩 오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당뇨병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이제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는데, 합병증이 발생하면 일단 망막의 합병증이 오고요, 신장의 합병증이 오고, 여러분들의 신경의 합병증이 오게 됩니다. 이것이 조금 더 진행되면요, 불구의 단계가 되겠죠. 예를 들어 시력이 상실되거나 만성 심부전증이 오게 되거나 절단 수술을 하게 되거나 심근경색증이 오거나 중풍이 오게 되는 것. 결국 이제 우리의 말초 부위가 점점 신경이 도달이 안 되면서 이제 그 기능을 못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당뇨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당뇨질환을 갖고 있는 것은 당뇨를 잘 개선시키면 여러분들 혈관 질환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오늘 제가 당뇨를 좀 소개시켜 드렸어요. 자, 다음은요, 암과 감염성 질환과의 관계입니다. 암은 제가 지난번 강의 설명에서 드렸듯이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이상하게 변이해서 만들어지는 어떠한 그런 생성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염성 질환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코비드19 같이 어떤 감염, 바이러스에 의해서 나오는 질환을 말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는요, 하루에 100만 개 이상의, 10,000개 이상의 이상세포들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상세포들이 생성이 되면요, 우리 몸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속절없이 당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몸속에서는 대식세포라는 것도 있고 백혈구라는 것도 있고요, T세포나 B세포 같이 이렇게 그런 우리 몸속에 발생하는 이상세포나 바이러스로부터 감염된 세포들을 응징해서 우리 몸으로 대사 배출시켜 줄 수 있는 청소세포인 면역세포가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면역세포가 활동을 하려면요, 여러분들의 말초 혈관이 굉장히 건강해야 돼요. 왜냐하면 턴오버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청소세포들이 도달돼야 되는 곳에 딱딱 도달돼서 바이러스나 암세포들을 사멸시키고, 사멸된 찌꺼기들은 혈관을 통해서 대사돼야 될 곳으로 대사가 돼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혈관 건강이 받쳐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암과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몸이 취약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혈관 건강이 현재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감염성 질환인 코비드19와도 관련이 있는지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요, WHO의 발표를 보면요, 기존 심혈관 질환은 중증 감염 고위험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심혈관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이 코비드19로부터요
중증 감염을 일으키는 데 굉장히 고위험군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WHO 세트멘트를 보면요. 중대 보고와 등록 연구 결과에 의해서 고혈압, 심장질환, 폐질환, 당뇨, 그리고 암 등의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코비드19의 감염에 더 취약할 수 있으며 이에 예후가 더 나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미 메타 분석의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명이 된 결과 보고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유치했을 때 기존에 우리가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안전하고 심혈관 건강 관리가 잘 되어 있다라면 이 코비드로부터도 여러분들이 조금 안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보시면요. 우리나라 138명의 코비드 입원 환자 중에요. 순위를 좀 매겨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가장 이 코비드19에 취약해서 입원을 많이 하냐. 1순위가 바로 고혈압 환자입니다. 고혈압 환자가 31.2%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순위는요. 우리가 말씀드렸던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14.5%, 그리고 3, 4위 지나서 5위에 보면 한 개 이상의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46.4%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심혈관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들이 바이러스성 질환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계속해서 보고 계시고요. 1900명의 환자 중에서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확률과 또 에크모, 인공호흡기를 다는 확률, 그리고 사망률에 대해서 조사했어요. 그랬을 때 23.7%의 환자가 한 개 이상의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고혈압이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이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증상이 심한 환자에서 기저질환 비율이 더 높은 거를 좀 보시면요. 중증 환자 173명과 경증 환자 926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관상동맥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5.8%, 그리고 2.8%는 뭐냐면요. 관상동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저질환 환자 중에 관상동맥을 갖고 있는 사람이 5.8% 정도가 훨씬 더 중환자실에 입원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은 1.8%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혈관 질환이 특히 이런 코비드19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보시면요. 코비드19가 고령과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 사망률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전체 사망률 2.3%를 100%라고 쳤을 때요. 이 사망률 중에서 고혈압이 6%,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 무려 10.5%, 그리고 80세 이상 고령 환자가 14.8%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요. 심혈관계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10.5%, 그리고 만성호흡기 질환이 있을 때는 6.3%의 사망률이 높다라는 것이 확인됐어요. 그래서 국내 사망자 현황에 볼 때 순환기계 질환이 62.7%로 1위를 하고 있어요. 코비드를 통해 사망하는 환자 중에 순환기계 질환이 62.7%로 사망률의 1순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혈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더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심혈관 질환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를 좀 크게 좀 봤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 유산화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먹는 식습관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시켜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는요,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파이버라고 하는데요. 이 파이버는요,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주는 굉장히 좋은 영양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우리의 8대 영양소 중에 제 6번째 영양소인 만큼 이제 우리에게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양소인데, 이 파이버가 우리 몸에 어떠한 심혈관 질환 예방을 되냐? 심근경색 생존자 식이섬유 섭취와 사망률에 대한 연구 결과가 2014년에 있었는데요. 1일에 식이섬유 섭취량을 10% 증가했더니요. 사망률을 무려 15% 정도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심근경색 환자들 중에서요. 자, 다음요. 하루에 20에서 30g 정도의 식이섬유 섭취 권장할 것을 미국 심장병협회에서는 이미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성지방이 체내 흡수를 방지하고 체외로 배출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을 21% 감소하는 것이 바로 파이버가 해주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성인을 30명 대상으로 했을 때요.
12주간 매일 3g의 식이섬유를 섭취시켰더니 우리 몸속에서 안 좋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무려 18% 감소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3기관에서 인증하고 메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발표되었던 여러 자료들이 파이바가 여러분들 몸에서 엄청나게 좋은 영향을 해주고 특히 여러분들의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보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것들이 그러냐. 수용성 파이버에는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베타글루칸은요, 우리 몸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베타글루칸의 효과를 보시면 일단 첫 번째,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수치를 낮춰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몸에 불필요한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줘서요, 결과적으로 혈당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냐? 자, 여러분들이 섭취한 수용성 식이섬유 안에는요, 베타글루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베타글루칸과 펩틴이라는 성분은요, 물과 만나면 여러분들 눈에도 보셨을 수 있겠지만 끈끈한 막을 형성시킵니다. 이 끈끈한 막이 여러분들의 소장 내벽을 코팅하게 돼요. 그러면 코팅된 소장벽에는요, 지방과 콜레스테롤 그리고 더불어서 탄수화물의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혈관 질환에서 여러분들 심혈관을 노화시키고 여러분들 혈관 속에 흐르는 피에 나쁜 성분들이 제거되는 역할을 파이버가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이요. 장간순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장간순환이란 우리 몸속에 나오는 콜레스테롤, 이 콜레스테롤은 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간에서 담즙으로 전환이 돼요. 이 전환된 담즙은 소장으로 배출이 되어서 우리의 지방 흡수를 도와주는데요. 남은 95%가 다시 간으로 가서 재흡수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만 배출이 되게 되는데요. 이 재흡수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 장간순환은요, 우리 몸이 유일하게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방법인데, 이 장간순환에서 다시 간으로 재흡수되는 담즙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끈끈한 막이 소장벽을 코팅하여서 담즙의 재흡수를 낮추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몸에 남을 수 있는 LDL의 수치를 낮춰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이 우리 몸에서 이런 반응들에 식이섬유 안에 있는 베타글루칸이 이러한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버가 우리 심혈관 질환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죠. 팁을 하나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소플라본과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하고 계시다면요,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쳐볼까요? 준박수. 나는 식이섬유와 이소플라본을 함께 섭취하고 있어요. 남성분들은 도대체 왜 치시는 거죠? 왜냐면요, 식이섬유와 이소플라본을 함께 섭취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는요, 중성지방의 수치를 현저히 낮춘다는 식품영양과학지의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이섬유와 이소플라본을 함께 섭취하고 계시는 여성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중성지방의 수치를 현저히 낮춰주게 되므로 굉장히 좋은 상호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영양소를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대한민막 학회지의 결과 보고를 보면요. 한국인의 경우 오메가3 하루 섭취량이 1g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요. 1일 권장 섭취량이 2g이거든요.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1일 권장 섭취량은 당신 질병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요 정도는 먹어줘야 돼 정도거든요. 요 정도는 먹어줘야 돼가 2g인데요. 대한민국 보편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오메가3 지방산의 하루 섭취량이 1g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메가3 오일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우리 혈관 질환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혈관 다이어트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다이어트 할 것도 많은데 우라질 혈관까지 다이어트 하라는 정말 짜증나는 이런 얘기들. 우리 혈관 중에 살이 찐다라고 합니다. 일단 그 전에 뭘 보셔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혈관의 구성층을 보셔야 돼요. 우리 혈관은요. 보통 3개의 겹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여러분들 혈관이 안쪽이 내막이고요. 두 번째가 중막이고 마지막 가장 겉대가 외막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내막, 혈관의 가장 안쪽인데 이 내막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요. 여러분들 내막에 아까 우리가 수도 없이 말했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대사 찌꺼기, 혈전 등이 직접적으로 붙는 곳이 바로 이 내막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메가3 지방산이 과연 무슨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러냐? 바로 오메가3 오일은요, 이 내막에 기름칠을 해줘요. 그래서 독소가 붙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의
이런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대사증까지 안 붙겠죠? 그럼 우리 혈관이 뚱뚱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럼 고로 그것이 혈관이 다이어트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 오일은 우리 몸 혈관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들이 붙지 않게끔 하는 좋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의 지방은요, 중성지방을 하는데 이 지방은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것으로 지방을 보통 흡수하시는데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은요, 소나 돼지 이렇게 육류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불포화지방산은 생선이나 씨앗, 견과류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포화지방이거든요, 화학적으로 안정된 형태를 띠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녹는점이 굉장히 높아서요, 상온에서는 고체 형태로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만약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신다면요, 이 포화지방은 우리 몸에서 체내 배출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혈관에 쌓여서 질병을 유발하게 되는 지방입니다. 자, 그런데요, 불포화지방산은 좀 다릅니다. 불포화지방산은 녹는 점이 좀 낮고요, 상온에서 액체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불포화지방산은요, 똑같은 지방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불포화지방산은요, 여러분들 혈중의 지질 관리를 해줄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건강 유지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섭취하실 때요, 불포화지방산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좋겠죠. 자, 불포화지방산은요, EPA와 DHA가 들어가 있는데요, EPA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EPA는요, 여러분들 혈행 개선과 혈중 중성 지질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심장과 순환계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요. 이런 심장과 순환계가 생리적인 기능을 하고 암세포의 산화적 손상 증가를 막는 혈소판을 응집시켜주고 또 혈액의 점도, 혈액이 점성이 좀 되는 것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혈중 지질이나 혈액 개선이 이미 시각적인 기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메가3가 하는 이런 일들을 조금 더 키로 드리면요. 일단 신체를 정상적으로 성장시키고 유지시키며 여러분들 체내의 생리적 과정, 그러니까 대사 과정에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람의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 주셔야 하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혈전증이나 심근경색증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메가3 오일이 굉장히 도움 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간에서는 중성지방의 합성 억제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오메가3 오일이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메가3 오일을 섭취하시면 당연히 여러분의 혈관 기관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세 번째 영양제는요, 바로 코엔자임 코큐텐이라고 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때 항상 저널이나 어떤 논문 결과를 많이 인용해 드리려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 코큐텐을 섭취하는 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 발표된 리뷰 저널을 토대로 제가 코큐텐에 대한 성분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심혈관 관계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는 굉장히 유익하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상지혈증의 치료 시 이 치료제의 부작용을 감소시켜 준다고 얘기했는데요. 이상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상지혈증 치료를 섭취하고 계신다면요, 우리 몸속에서 계속해서 코큐텐 성분이 고갈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노인분들의 경우 이상지혈증이 생겨서 치료약도 먹고 있다면 노인분들은 이 코큐텐 성분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긴 하는데 20대를 정점으로 점점 하향됩니다. 노인의 경우는 코큐텐이 거의 안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더군다나 여기에 이상지혈증이 생겨서 그 약까지 치료받고 있다. 그런데 이상지혈증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의 코큐텐을 계속해서 소멸시키는 치료제인데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부작용이 생기고 코큐텐이 감소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코큐텐을 우리가 섭취해준다면 이런 부터 여러분들의 몸을 보호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이 만약 이형 당뇨를 앓고 계시다면요. 이 이형 당뇨의 코큐텐은 어떤 성분이 되냐면 이형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여러분들을 방지하는 것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주 고혈당을 맞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코큐텐 성분이 있다면 이런 혈당 조절에 해주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형 당뇨병을 앓고 계신다면 코큐텐 성분을 섭취해 주시는 것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런 심장질환에 코큐텐이 어떤 질환을 하냐. 자, 앞에 여기 보시면 고혈압, 어혈성 심장질환,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심장질환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 고혈압 중에서요. 고혈압이 나오는 원인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요.
고혈압은 이 산화 스트레스를 통해서 이 고혈압, 그러니까 혈관은 수축과 이완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이완 작용을 할 때 도움을 주는 과산화질소가 산화 스트레스를 만나면 계속해서 소실이 되게 돼요. 그러면 우리 혈관은 수축과 이완을 해야 되는데 계속 수축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바로 고혈압이라고 명명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고혈압에 여러분들이 만약 코큐텐을 섭취해 주신다면 여러분들 혈관 내벽 세포에 직접적으로 단영해서 혈관을 확장시키게 해서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큐텐 성분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자, 고혈압 다음 진행될 수 있는 게 바로 어혈성 심질환이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말한 협심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협심증은요, 여러분들의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심장 근육에 혈류가 충분하지 않을 때 나타내는 통증이라고 해요. 자, 이러면 여러분들 몸에서 그런 통증이 코큐텐이 갖던 어떤 효과를 주냐? 혈관 확장의 정도를 증가시키고요. 항염증 작용을 해줘서 여러분들 그런 협심증 증상에 효과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협심증 다음으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심근경색입니다. 그러니까 협심증에서 조금 더 진화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심근경색은요. 심장 근육이 저산소성에 의해서 피해를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심장 근육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건데 이런 심근경색이 있으신 분들이 코큐텐을 섭취하시면 우리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켜 주고요. 여러분들의 혈압의 수치를 개선시켜 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자, 심근경색이 조금 더 진화되면 이제 심부전이라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심부전이란 여러분들의 심장 기능이 충분하지 않아서 우리 몸 전신으로 공급되는 혈류가 잘 공급이 안 되는 것, 원활하지 않다는 건데요. 이런 심부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코큐텐 성분을 섭취하신다면 일단 심장 수축력을 증가시켜줍니다. 그리고 우리 심장에 꼭 필요한 ATP가 잘 생성되기 때문에 심장 수축력을 증가시켜서요. 심부전의 증상을 호전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발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심장질환의 마지막은 바로 부정맥입니다. 그야말로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것, 심장이 이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인데요. 이 부정맥에는요, 부정맥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시술이나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시술과 수술을 하시고 코큐텐의 성분의 섭취를 병행하신다면요, 일단 코큐텐은요, 우리 심장의 항산화와 항염작용을 통해서 염증 수치를 낮춰줍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심국의 수축력, 상승을 위한 여러분들이 약물을 섭취하실 때요. 그 약물 섭취에 대한 빈도와 부정맥이 오는 빈도를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혈관 질환, 특히 심장 질환에 이 코큐텐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신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좀 Q&A를 해볼게요. 자, 코큐텐이 없으면 죽음에 이른다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심장은요, 근육인데요. 이 근육은요, 일을 하려면요, 굉장히 많은 코큐텐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심장은 계속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수만 번, 수억 번의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이 심장이 쉬지 않고 움직여 주려면 이 근육세포, 심장 근육이 움직이기 위해선 ATP라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ATP라는 물질을 생성해서 필요로 하는 근육에 보내주는 역할을 바로 코큐텐이 해줘요. 이동 경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큐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미토콘드리아의 구성원이라고요? 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세포가 갖고 있는 중간의 핵입니다.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형을 띄워서 일하려면 이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코큐텐이 미토콘드리아에 좋은 영양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로 사용될 음식을 운반하고 코큐텐을 많이 갖고 있다면 에너지 생산량이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이 활성을 띨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콜레스테롤 약을 만약에 저는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큐텐 수치가 낮아진다는데 정말인가요? 맞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받으시면요. 스타틴 계열의 약을 섭취하는데 스타틴 계열의 약을 섭취하면 여러분들 몸에서 코큐텐의 수치가 점점 낮게 됩니다. 왜냐면요. 이 스타틴 계열의 약은요. 우리 몸 속에서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콜레스테롤 약은요.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만 막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몸에서 코큐텐이 재생되고 생성되는 것도 동시에 낮춥니다. 해서 콜레스테롤 약을 특히 스타틴 계열의 약을 섭취하고 있는 분들은 코큐텐을 꼭 섭취해 주셔야겠죠.
그 다음, 여러 가지 독소를 해독하는데 코큐텐이 과연 도움이 될까요? 코큐텐은 예로부터 항산화 작용한다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특히 여러 독소나 화학물질이 효율적으로 배출될 때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대사 배출에 필요한 이동 경로를 코큐텐이 해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미토콘드리아는요, 이 코큐텐이 없으면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해독 능력도 없겠죠. 그러니까 코큐텐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자, 다음. 우리가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이 코큐텐의 성분 형태가 유비퀴논 형태가 좋나요? 유비퀴놀 형태가 좋나요? 했을 때요. 유비퀴논은요, 입자를 보시면요, 산소가 3개 정도가 붙어 있는 형태, 산화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비퀴놀은요, 앞서 말씀드린 이 산소가 붙어 있지 않은 활성형 형태예요. 근데 옛날에는요, 코큐텐의 그 제품을 만들 때 유비퀴논, 즉 산소가 붙어 있는 형태, 활성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유비퀴놀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바로 활성이 되거든요. 즉 유비퀴논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유비퀴놀로 변환된 다음에 일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옛날에는 유비퀴놀로 많이 제제를 만들었지만 현재는 유비퀴놀, 그러니까 이미 활성형으로 만들어진 걸 우리 몸에 들어가면 즉각적으로 생체 이용률을 띌 수 있겠죠. 그런데 유비퀴놀을 만들려면 제조다가 좀 비싸긴 한데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만약 이것을 비용을 들여서 섭취하는 소비자 입장이라면 충분히 그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고 섭취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요. 과연 고혈압 및 심장 건강에 코큐텐이 도움이 될까요? 우리 몸에 가장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건 심장인데요. 일본의 경우는요. 우혈성 심부전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요. 코큐텐까지 같이 처방해주고 미국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바로 항산화입니다. 항산화는요. 산화 과정을 억제해 동맥 콜레스테롤 축적이 억제되게 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고요. 실제로 하루 25ml 정도의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 약 10% 감소시키고요. 이는 수축기 혈압을 약 5.6% 정도 감소시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어떤 의학 결과에서 10%에서 15% 정도 감소됐습니다 하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임상이 굉장히 많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항산화는요, 우리가 잘 알고있다시피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산화 과정을 억제해야 한다고 보시는데 이게 혈관 건강을 보시면요, 동맥의 콜레스테롤이 축적되지 않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과 이 항산화가 어떤 관계가 있냐?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검사할 때 네 가지를 검사합니다. 첫 번째는 총 콜레스테롤 수치고요. 두 번째는 LDL이고, 세 번째는 HDL이고, 네 번째는 중성지방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산화 작용을 잘 드시면 이 네 가지의 수치를 항산화가 억제시켜주고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중성 지질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해주고요. 여러분들 염증이 일었을 때 사이토카인, 그러니까 우리 면역세포가 과잉하게 반응되는 것도 억제시켜준다고 하니까 심혈관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두 가지 성분을 좀 팁으로 드리고 싶어요. 바로 비타민 E와 칼슘인데요. 혈관 질환인데 비타민 E는 이해되는 칼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신경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초, 그러니까 머리끝과 발끝까지 신경이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물질이 바로 비타민 E고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비타민 E를 꼭 같이 섭취해 주는 게 좋고요. 그런데 칼슘은 왜 그러냐? 칼슘은 심장과 연관되어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심장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심장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심장 근육은 끊임없이 수축과 이완 작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칼슘이 우리 심장 근육의 수축 이완 작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칼슘이라는 영양소를 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산화 제품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심혈관 질환에 여러분들이 꼭 섭취해주면 좋은 영양소 6가지를 소개시켰죠. 식이섬유, 오메가, 코큐텐, 항산화, 그리고 비타민 E와 칼슘. 유산에서 어떤 제품이 있냐면요. 식이섬유는 바로 파이버지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오메가3는 바이오메가가 될 거고요. 코큐텐은 코엔자임 큐텐, 그 코퀴논 30이라는 제품으로 섭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산화 성분은 프로그라마놀 C300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섭취하시면 좋고요. 비타민 E와 칼슘은 유산화에선 E'과 마그네칼 D라는 영양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혈관 건강을 깨끗하고 맑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렇게 심혈관 질환에 특약점을 두고 심혈관 질환에 포커스를 맞춰다 보니까 제가 몇 가지의 영양소를 소개해 드렸지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현재의 코비드 상황 그리고 많은 질병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예방하려면요. 가장 좋은 것은 데일리, 그러니까 매일매일 유산화 라이프 스타일을 사시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7분 점심시간이 다가온다고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강의를 맡은 황효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유산화 비즈니스 강의를 맡은 저는 아직 유산화로서는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성장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어찌 본다면 아마 여기서 저와 시스템을 함께하고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신 많은 리더님들과 정말 동등하고 같은 입장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스타 다이아몬드 리더님처럼 성공하신 분들이 해주시는 사업 설명과 보상 플랜도 우리는 큰 그림으로 느껴볼 수 있고 아주 중요하지만 또 어찌 보면 아마추어인 저와 같은 사람의 이야기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다면 아마 또 어떤 이들에게는 힘이 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경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앞으로 유산화와 함께 많은 성장을 하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제가 유산화를 다시 시작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면서 좀 많이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여러분 개인마다 시기가 다르겠지만 아마 이맘때쯤 혹시 이런 생각 안 하세요? 내가 그간 들인 에너지와 노력에 비해 결과가 좀 덜하다. 혹시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셨는지. 뭐 장사꾼들의 말로는 앞으로 낳고 뒤로 미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더러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많은 노력을 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또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힘 빠지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쵸? 누구에게나 사실 힘든 일, 위기, 큰일은 있지만 저 또한 아시죠? 작년 겨울에 아이들 아빠를 잃을 뻔한 큰 사고를 겪고 나서 그때쯤 제가 이제 디렉터가 됐을 때였어요. 올해 초니까. 그래서 조금씩 파트너들이 하나둘 생기고 소비자가 좀 늘고 있고 이런 시기였는데 제가 올해 초 그때 이제 디렉터가 되고 조금 지나서 한 6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네트워크 마케팅, 특히 이제 유산화 안에서 나는 무엇일까? 라는 정체성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파트너로서 지금 올바르게 잘 배우고 있나? 또 나도 이제 스폰서가 됐는데 스폰서로서 파트너들을 올바른 리더로 잘 이끌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좀 머릿속에 복잡했던 것 같아요. 과연 이 길이 또 내가 생각해준 대로 앞으로 이루어질지 좀 막연하기도 하고 좀 흔들렸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와 공감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유산화를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제 스폰서인 김정태 리더님께서 보내신 톡 하나를 받게 됐어요. 김정태 리더님의 루틴이 이제 좀 아침형 인간이에요. 안 어울리게.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막 새벽 6시에도 가끔 막 명언이 쏟아질 때도 있고 매일 이제 아이 등원시키고 스케줄 있기 전에 노트북으로 파트너한테 명언도 보내주시고 화이팅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주말에 조금 힘들었을 파트너에게는 조금 이렇게 안부도 묻고 그러세요. 근데 사실 파트너인 저에게는 굉장히 감사하고 힘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네, 톡이 왔어요. 어찌 보면 그 톡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그냥 하나의 문구에 불과할 수 있지만 당시 저에게는 아주 많은 생각이 드는 문구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내게 하는 문구였습니다.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그건 제가 잠시 후에 이제 강의 말미에 이제 점심시간에 나가실까봐 강의 말미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제게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게 했습니다.
확고한 목표가 있다면 길은 헷갈리지 않더라고요. 지금처럼 유산화를 신뢰하며 확신을 갖고 버텼더니 그 보상은 하나 둘 제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유산화의 제품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건 물론 뭐 당연한 가장 첫 번째의 선택이 이유였고, 두 번째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유산화가 좋은 정보며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저처럼 이렇게 좀 정체성에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유산화라는 존재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다시 나를 찾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유산화를 전달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좀 더 명확해졌고 좀 더 많아졌고 확실해졌죠. 유산화 비즈니스라는 것이 우리가 사실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는 그 일이 얘기하지만 결국 뭔가 나의 어떤 정체성이나 내 삶을 찾아줄 수도 있을 만한 정말 고마운 존재고요. 단순히 그냥 제품이 좋아서 전달하려는 것도 있지만 나를 알아가는 것,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분들의 건강은 물론이며 그분들의 본인을 찾아줄 수 있는 좀 좋은 일인 건 확실하죠. 이런 좀 매력적인 일은 유산화 회원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럼 유산화 회원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유산화 회원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자동주문을 이용해서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하지만 후원수당을 받을 수 없는 소비자 회원과 10% 할인은 물론이며 소매활동 이익과 후원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캐시백 회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여러분 캐시백은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 OK 캐시백, 뭐 마트의 캐시백 이런 거 굉장히 당연하게 누리시려고 하잖아요. 맛집 가고 재밌는 영화 보면 지인들에게 야 여기 가봤냐? 맛있더라. 여기 뭐 커피 포인트 10개 주더라 라는 얘기 하시잖아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건강을 전달한다면 만약 나를 통해서 섭취하게 된 여기 보이시죠? 임신한 언니, 초록색 친구. 이 친구가 125포인트, 즉 한 25만 원 정도 돼요. 25만 원 정도의 제품을 나의 소개로 섭취를 한다면 나에게는 작은 실적의 20%, 그러니까 25달러로 환산을 해서 28,750원이 주에 입금이 되는 겁니다. 28,750원이면 영양제 하나 정도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거죠. 마그네칼 디어. 자, 그렇고 만약에 근데 이 언니가 먹었더니 너무 좋았어. 아이를 건강하게 낳네? 둘이나? 그래가지고 이 언니가 지인들에게 또 소개를 시켜줘요. 좀 전에 그 호스트를 하신 오연주 리더님이 저의 소비자 1년을 계셨습니다. 근데 저분이 1년 동안 섭취도 열심히 하신 저의 VIP 소비자였지만 소개를 또 엄청 많이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조금 망설였던 것 뿐이지 소개를 굉장히 많이 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소개가 막 들어왔어. 이 친구도 아이고 할머니가 관절이 안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런 그룹별로 이제 125포인트가 아니라 3000포인트, 2000포인트로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디가 소실적이죠? 2000포인트가 소실적이죠? 저희는 소실적의 20%, 즉 400달러 환산한다면 주에 46만 원의 수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 유산화 사업 좀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어렵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든 쉽기 전까지는 어렵대요. 이런 뭐 위트 있는 명언도 있더라고요. 자, 우리 간단한 유산화 비즈니스를 게임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게임. 리더 4명 찾기 게임. 근데 게임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평생입니다. 시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평생 동안 4명의 리더를 찾고 이 ABCD 4명의 리더가 올바르게 유산화를 섭취하고 알아가게 돕는다면 그 리더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갖게 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리더 4명 못 찾을까요? 전 유산화의 컨텐츠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 제품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이 제품을 체험했고 그 주변 사람들이 전달하는 것은 이 제품을 통해서 본 효과가 그냥 뭐 자연스럽게 입을 열게 하죠. 맛있는 집에 갔다 왔을 때 거기 가봐, 고기도 연하고 맛있더라. 왜 또 고기 얘기를 하지? 그런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효과가 있으면 입을 열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막 웃고 계세요 지금. 현장이 그리운데 이제
아마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유산화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경험치, 아주 값진 경험치를 전달하는 것이 유산화의 일이고, 일이라면 아주 굉장히 쉽고 어찌 보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내가 전달을 했다. 근데 내가 이 회사에서 얻는 혜택이 뭐냐? 이런 나의 경험치를 전달한 것들이 전달됐다면 그런 것들의 값이 나에게 캐시백으로 돌아오는 혜택. 이란 건데요. 이것을 좀 더 게임의 룰로 보자면, 내가 전달한 사람이 만약 리더가 되어준다면, 자, 백분율의 법칙이라고 있죠. 10명의 소비자 군단에서 반드시 리더는 나온다고 하죠. 내가 좋아서 전달했던 그 제품이 또 좋아서 먹게 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이 일을 함께 하면서 그가 리더가 되어준다면, 그 리더가 어느새 4명이 되고, 만약에 그 리더가 4명이 돼서 그들이 올바르게 성장한다면 여러분은 사실 투자 필요 없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그 어떤 거 투자를 안 하셔도 충분한 수익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 4명이 너 어떻게 찾냐? 그런 질문 이제 많이 하실 텐데, 근데 그거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의문점이 많이 생기겠지만, 그런 부분의 해답이 사실 유산화 제품력이죠.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특허 기술의 제품력과 우리만이 알고 있는 그런 세포의 지능, 그런 것들이며 유산화 그 자체에 가지고 있는 이런 이력들, 우수한 제품과 이런 제품 인증을 획득한 이런 증거 자료들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체험하시고 신뢰하신다면 아마 그런 퀘션 마크는 답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돈을 가져가느냐인데 굉장히 간단해요. 비즈니스 유산화 사업. 자, 어느 사업이든 초기에 투자 자본이 필요하죠. 타 네트워크를 비교를 하자면, 저는 잘 모르지만 타 네트워크를 듣기론 한 뭐 400에서 500 정도, 최소한 200 정도의 투자 자본이 필요로 한데, 유산화는 한 100만 원 정도 나와 내 가족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체험을 한다면, 우리는 이 회사로부터 한 개가 아니라 3개의 보이지 않는 가게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유산화는 바이너리 방식을 택하고 있어서 나로 시작해서 내 하부라인의 모든 매출이 중복해서 공유되게 됩니다. 이렇게 함께한 4명의 나의 리더가, 자, 4명의 나의 리더가 유산화의 직급으로 어치버 정도의 직급을 가지게 된다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지난달 2달 전에 시작한 제 남자분 파트너분이 한 분 계세요. 치킨집을 운영하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잘 되던 치킨집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2달 전에 저와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어치버입니다. 그리고 제 조금 전 호스트를 하셨던 제 파트너님은 다음 달에 어치버를 도전을 하시고, 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찾은 리더 4명이 어치버 직급으로 올라간다면 나의 수익은 곱하기 4, 184만 원이 되는 거죠. 주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렇게 저처럼 라인을 펼쳐가는 거고, 또 리더 찾기를 올바르게 갖춰가는 거죠. 이제는 사실 우리 영양제를 먹어야 한다, 안 먹어야 한다, 이런 얘기는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런 누구나 먹고 있는 영양제를 세계 1위의 영양제로 브랜드 체인지하는 아주 간단한 일이죠. 사실 제 파트너를 자꾸 예를 들게 되는데, 오현주 리더님도 제가 브랜드 체인지 해드린 거예요. 약국에서 섭취하고 계신 거 성분 비교해서 그거보다 이왕이면 같은 값의 유산화가 훨씬 훌륭하다라는 얘기를 드렸더니 바꿔보셨고 효과를 보셨고 지금 저렇게 사업을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일인데, 그러다 보면 소비자가 하나둘 생기게 될 것이고, 그 소비자 안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리더가 생길 텐데, 그 리더에게도 이런 올바른 경험치를 전달하는 일은 우리가 올바르게 알려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방금 제가 알려드린 주급이 현실화가 되는 거죠. 자, 금요일 오전 8시 30분에 통장에 184만 원이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주말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코로나라 집에만 계실 건가요? 인터넷 쇼핑이라도 하셔야겠죠, 그죠? 자, 이 사업을 하다 보면 특히 주부들에게, 뭐 주부들도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많은 얘기를 듣게 돼요. 나 아는 사람 없어. 애가 어린데 뭐래. 아니, 이런 제한적인, 사실 저도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애 봐줄 사람이 없어요. 시댁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그런 생각들이 먼저 저를 지배했던 것 같아요. 제한적인 이유.
사실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 그 부분인데 파트너들도 보면 특성이 다 달라요. 어떤 파트너들은 정말 내가 생각해도 이걸 중 강의를 듣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11시 15분에 막 아이가 끝나. 그래도 어떻게든 들으려고 귀로 에어팟을 꽂고 듣고 뭐 주차장에 미리 도착해서 중 강의를 들으려 하고 그런 열정을 보여주시는 파트너도 있고 또 아닌 분도 계시죠. 사실 뭐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른 거라 어쩔 수가 없는 거겠지만 사실 저는 그런 분들께 이런 얘기를 드릴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전 이런 얘기를 자주 드려요. 성공하자고 하는 사람은 그 성공을 하고자 하면 방법이 보이고요. 포기하자고 하면 핑계가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핑계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핑계를 성공을 위한 핑계로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가끔 저 자신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자신이 사실 가장 큰 경쟁자고 제 자신의 나태함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얘기를 제가 제 파트너 분께도 많이 하냐면 설을 도로 바꿔라. 이런 얘기 가끔 많이 하거든요. 끄덕끄덕 하시는데 저 오현주 리더님이 왜냐면 애가 아파서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보통 끝에가 서로 많이 끝나죠. 근데 저는 그걸 자꾸 도로 바꿉니다. 근데 유산화를 먹였더니 다 해결됐어요. 애가 안 아파. 애도 안 아프고 시간도 자유로워졌고 말은 못했는데 그냥 먹은 경험치만 얘기하면 되니까 유산화로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자,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권리 수익 사실 그러니까 뭐 이거 뭐 돈 놓고 돈 먹고식 그런 건 절대 없어요. 유산화에서도 충분한 노동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뭐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우리 파이프라인이 깔릴 것이고 그 파이프 수도꼭지가 여러분 앞에 가서 열어야 사실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파이프라인을 까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일주일 내내 정말 168시간을 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1시간 또는 2시간 정도 이 유산화와 미래를 위한 유산화 비즈니스에 집중하실 만한 열정과 노력이 있다면 당신을 도울 수 있는 팀들은 많고요. 그 파이프라인은 충분히 여러분 라인 앞에 깔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사실 유산화 비즈니스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건 뭐 어차피 나와 내 아이들 가족을 위해서 먹고 사용할 제품이었고 제품을 먹은 경험치를 전달했을 때 오는 캐시백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원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섭취했었고 최고의 브랜드로 브랜드 체인지한 것밖에 없는데 또 영양제의 필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한 것인데 말이죠. 만약 모르신다면 모르는 분이 있다면 앞으로 유산화가 알려드리는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알려주신다면 왜 영양제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섭취하면서 전달하는 경험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지출이 아닌 투자죠. 건강과 비즈니스를 위한. 자, 이 모든 것의 혜택을 받으려면 아까 저처럼 저는 아직 안 됐지만 어치버를 4명의 리더를 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자, 단골 고객이 되면 됩니다. 자동이체 주문으로 전체 주문에 10% 할인도 받으시고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유지하시면 되고 자녀 실적은 또 2월 되죠. 사업 유지 자격은 주어집니다. 자, 내가 가게가 사업 초기야. 아직은 내가 사업 초창기라 하나의 가게를 유지하고 싶거나 혼자 사는 분이라면 한 20만 원 정도 100포인트를 유지하시면 되고요. 3개의 가게를 유지하고 싶다. 좀 더 나는 파워 있게 비즈니스를 꾸려가겠다라고 하시면 40만 원 정도 200포인트의 그 제품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산화 비즈니스로 월 500만 원을 받건 1000만 원, 2000만 원을 받건 여기 탑 리더님처럼 이렇게 캐시백을 받아도 유산화는 딱 40만 원 정도의 나와 내 가족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산화의 가장 큰 장점이고 매력입니다. 자, 사실 어떤 자영업이나 사업을 해도 사실 월세라는 게 있는데 요즘 그것 때문에 자영업자들 줄줄이 무너지고 있죠. 하지만 유산화의 그것이 월세처럼 지불만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의 건강을 챙기고 내 경험치를 쌓아서 사업을 발전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유산화가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첫 번째, 저렴한 창업 비용이죠. 유산화 비즈니스를 희망하시면 일단 유산화의 비즈니스 센터를 오픈해야 하는데 그 비용은 유산화를 섭취하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정도면 됩니다.
또 인건비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모두 1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나도 파트너도 모두 1인 사업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팀워크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전혀 필요가 없죠. 세 번째, 유통의 흐름이 사실 바뀐 지 오래입니다. 저도 이제 상담을 하고 가면 이제 네트워크를 막 옛날에 다단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똑똑한 소비자가 늘고 있고 내가 소비한 것에 대한 캐시백, 내가 받아야 될 거를 정확하게 받으려고 하는 이런 현명한 소비자들이 돈을 버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빠른 유통의 흐름에 맞춰서 유산화가 되게 비전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고요. 또한 글로벌타 스트림은 유산화 사업을 하겠다고 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온다 해도 2년에서 5년 안에 200에서 500 수입자가 57%나 된다고 해요. 200에서 500 수입자. 그러면 사실 200에서 500 수입자가 57%라는 건 2명에서 1명 꼴이거든요. 그래서 또 유산화는 이런 거는 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제 회사를 좀 볼게요. 마지막으로 유산화 자체를 한번 보자는 건데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성장해서 작년에 네트워크 마케팅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유산화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자, 유산화 보상 플랜을 간단하게 보시면요. 먼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정산 주지급 마감 제도가 아닙니다.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서 2월이 가능하고요. 내 다운라인으로 무한기피를 인정하기 때문에 곧 파트너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라는 윈윈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산화는 좌측과 우측의 점수 중 가장 작은 실적의 무려 20%를 캐시백으로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인데 유산화는 이러한 피라미드 구조가 아닙니다.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죠. 보통의 회사나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도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띄고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유산화는 공평하게 지금 시작한 누군가와 또 2년이 가까이 돼가는 저나 또는 또 10년이 되신 분이랑 모두 공정하게 똑같이 20%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굉장한 장점은 다른 네트워크 회사와 달리 좌측과 우측의 실적이 물론 딱 맞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작은 쪽에 20%를 캐시백으로 주고 남은 것은 2월이 돼서 다음 주에 다시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화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외 있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폐해, 막 사재기, 그리고 매출 실적 내기. 그게 사실 마감제도 때문인데 그런 거에 대한 플랜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거죠. 다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라인의 대수의 제한 없이 매출이 수여된다는 거죠. 중복 매출. 아주 매력적인 건데요. 그리고 유산화는 처음부터 하나의 가게가 아니라 3개의 가게로 시작하기 때문에 빠른 더 큰 수익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유산화의 유산화의 맥스아웃이라는 기준에 도달하면 그게 좌측과 우측에 5,000점이 맥스아웃이 되면 회사로부터 또 하나의 가게를 받게 되고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서 더 많은 수익과 파트너들과 여러분들의 수입은 더 극대화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평생 매칭 보너스 PPPS라는 보너스인데요. 제가 요즘 신규 파트너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하는 건 선택은 네가 해라. 하지만 PPPS는 이러이러한 건 아주 메리트가 있다. 결론은 놓치면 후회한다 뭐 이거겠지만 이걸 하고 안 하고의 파트너들의 마음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자, 가입 후 8주라는 기간 이내에 소비자든 사업자든 관계없습니다. 4명 이상은 후원하고 그들이 100포인트 이상을 해야 인정이 되지만 그중에 4명을 이상 후원을 해서 그 점수가 1600점이 된다면 나는 PPPS라는 그 자격을 취득하는 건데 내 리더들 중에 혹시 나와 같이 PPPS를 취득했다. 만약에 이 D가 PPPS를 취득했다면 저는 매주 이 D의 실적의 15%를 회사로부터 보너스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떻게 이걸 또 얘기한 적도 있냐면 뭐 가게를 오픈해야 되는 CEO였는데 자기는 당장 바빠서 이걸 못한다 이거야. 좋다. 그러면 네가 지금 이거를 해서 당장 사업을 못하지만 꾸준히 너는 섭취를 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지금 PPPS를 달성해둔다면 나중에 수년 뒤에 네가 와서 이 사업을 할 때 너는 PPPS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도 이건 유효하다라는 이런 메리트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PPPS를 하고 났더니 유산화에 대한 관점도 달라지고 훨씬 더 사업적으로 박차를 가한다는 거 전 여러 번 느꼈거든요. 사실 요거예요. 1년 지금 내 파트너가 1년밖에 안 돼서 100만 원을 버는 수익자예요. 근데 물론 그때는 15만 원이 보너스로 들어오죠. 이건 사실 뭐 이게 돈 되겠어? 15만 원 뭐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 사업자가 점점 올바르게 성장을 해서 나중에 5년 뒤에 5천만 원을 받는 정말 탑 리더님 같이 스타가 되었다고 생각해보면 나에게 내 캐시백을 제외하고 플러스 알파로 보너스로 들어오는 수익이 750만 원입니다. 이 제목 바로 밑에 보시면 대수의 제한, 인원수의 제한, 퍼센테이지의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사실 타 네트워크에 제가 설명을 들어보면 몇 대까지만 해당되고 인원이 몇 명까지가 한계고 또 몇 프로 30, 15 점점 퍼센테이지가 줄고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봤는데 유산화는 평생 15%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김정태 리더님의 톡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배우 오정세의 수상소감이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좀 지난 드라마이기도 한데 그 오랜 무명 시절 끝에 좋은 드라마 한 편을 만나게 됐고 또 그것이 그간 힘겹게 노력하며 버텼던 것에 대한 위로와 보상이었다는 여러분도 그 일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수상 소감이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이제 동백꽃이 활짝 피기를 응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유산화의 무명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오디션을 보는 연습생이나 정말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다 무명 시절을 거쳐서 스타가 됐지. 다 나처럼 28,000원 받고 시작하는구나. 지금의 다이아몬드 스타 그 김미영 리더님, 뭐 이맹자 리더님도 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겠구나. 그러면 나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의 그 연습생처럼 그렇게 연습을 해보자. 그렇게 노력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확고해졌더니 더 이상 절대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제 머릿속에 있던 명단이 하나하나 제 파트너가 되고 제 소비자가 되고 정말 예상치 못했던 나에게도 보상이 조금씩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섭취를 거절했던 사람이 연락도 오고 막 나도 10만 원이 넘게 주급을 받을 날이 올까 했는데 어느새 제가 조금 자랑 같지만 제가 지난 12월 5일 얼마 안 됐죠. 물론 뭐 단톡으로 보셨겠지만 그때 두 개의 BC가 맥스아웃이 돼서 그때 주수당이 한 주 루비였어요. 이걸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와 내가 10만 원만 넘어도 좋겠다. 그러면 한 달에 40만 원 우리 가족 공짜로 먹을 텐데 라고 했던 것이 어느새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막 저 스타 다이아몬드 리더님처럼 막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하지만 목표를 확고히 잡았고 흔들리지 않았기에 너무나 행복한 유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스타들은 누구나 무명 시절 있죠. 사실 유재석 씨도 10년 무명 시절 있었다고 하고요. 그 유인나 씨도 11년의 무명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산화도 사실 10년, 11년 있으면 뭐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10년, 11년 동안 유산화를 버틴다면 가족의 건강은 확실하게 지킬 수 있죠. 사실 어떤 이에게는 그 어떤 명예와 돈보다 건강이 가장 소중하기도 하니까요. 건강은 확실하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은 끝없는 연습과 오디션과 가난을 견뎠기에 지금의 스타가 된 것 같습니다. 그 견딤을 자책하고 누군가는 슬럼프라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슬럼프가 그거 아세요? 실력이 자라기 위한 단계가 바로 슬럼프라고 합니다. 자신의 슬럼프에 빠뜨리는 건 옛날 박찬호가 얘기했었어요. 나를 슬럼프에 빠뜨리는 건 안 된다, 안 될 거다라는 나의 생각이라. 그래서 여기 제가 요거 먼저 보여드리겠다. 여기 제가 소원을 적는 란을 비워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2021년 새해 소망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적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른쪽 밑에 있는 걸 적겠습니다. 자, 현재의 상황이 모두 다 사실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터키 속담에 이런 게 있대요. 계단을 밟아야 계단 위에 올라설 수 있다. 그쵸? 계단을 밟지 않으면 계단에 올라설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모두 다 힘들지만 불안 하나를 버리면 100가지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2021년 유사나와 함께 여러분 모두의 동백꽃이 활짝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탑스 드림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